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이사를 가거나 들어올 때 잔금을 지급하고 또 서류를 교환하고 공과금을 정산하고 이렇게 당일에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장기 수선 충당금이에요. 본 강의에서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 도대체 뭐고 이것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 빌라 등에서 이사를 들어오고 나갈 때 꼭 챙겨야 될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수선 충당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수선 유지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장기 수선 충당금하고 수선 유지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지. 세 번째는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청구 및 그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기회에 장기 수선 충당금 그리고 수선 유지비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 슬라이드에서는 먼저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 관리비 명세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관리비는 대부분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결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세서는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보시죠. 아파트 관리비가 저 위에서 보면은 일반 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장기 수선 충당금, 또 위탁 관리 수수료, 또 입주자 대표회의, 건물 보험료, 수선 충당금, 경비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 수선 충당금하고 수선 유지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자 해서 이 관리비 명세서 실물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첫 번째,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기 수선 충당금 중에서 충당금이라는 세 글자가 나오죠. 이 충당금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만 짚으면 충당금의 의미는 미래에 사용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급여 충당금, 향후에 직원들이 퇴직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놓는 돈. 또 두 번째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도 있죠. 향후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적립해두는 돈을 대손 충당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의 의미를 보시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미리 징수해서 적립해두는 예비성 적립금을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노후된 승강기 교체, 배관 교체, 외관 도색 등을 대비해서 미리 적립해 두는 돈이 바로 장기 수선 충당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요. 수선 유지비가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미리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놓는 그러한 돈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선 유지비는 약간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수선 유지비는 공용 부분에 대한 단발적 즉각적 수리 또 보수 비용으로 소모성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을 수선 유지비,
장기 수선 충당금하고는 약간 대비가 되는 개념이죠. 이러한 장기 수선 충당금하고 수선 유지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 수선 충당금은 매월 부과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만은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에 따라 일단 편의상 해당 호수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를 하고 향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사를 갈 때 소유자한테 반환 요청을 하면 소유자는 그 관리비를 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장기 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수선 유지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수선 유지비는 현재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가 부담을 합니다. 현재 거주자가 소유자이건 임차인이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수선 유지비는 이사 갈 때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원래 부담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가지고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집을 만기가 돼 가지고 나갈 때 소유자한테서 이 장기 수선 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반환 청구.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 대납한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된 때 그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이럴 때 이러한 업무는 중개업소에서 대부분 대응을 해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내역을 발급받아 가지고 소유자한테 제시하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환급을 해 줍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례 첫 번째,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나중에 집주인한테서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매월 자동이체로 관리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이러한 장기 수선 충당금 납부 내역은 관리사무소에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소유자한테 제시를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업무는 중개업소에서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돈만 받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차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그때 당시에 소유자한테 반환 청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소유자는 그동안에 임차인이 대납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정산해서 구소유자한테 받아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환 청구하면 신소유자는 보관하고 있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임차인한테 내주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네 번째 사례입니다. 임차에서 살아왔던 아파트를 임차인이 그대로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신분이 임차인에서 소유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구소유자를 대신해서 납부한 금액을 당연히 구소유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제3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가지고 그 세입자는 나가고 내가 들어가 살겠다 이런 경우, 그동안 세입자가 납부를 계속 해온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전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가는 세입자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이 사례들은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 수선 충당금, 그 의미와 부담 주체, 그리고 또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경매 권리 분석 배당 사례, 유치권 사례, 법정 지상권, 부동산 상식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